네, 2월 18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여의도 박장대소입니다. 좀치 웃을 일 없는 정치 뉴스, 하지만 이 두 분과 함께라면 웃음 포인트 쏙쏙 뽑아낼 수 있는데요. 두 분 바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성태 사람과사회 연구소 실장이시고요. 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두 분이 너무 뜨거워서 내일 생방송에 같이 나가신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저희 매일 생방송 하나씩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은 밤늦게 그게 밤늦게. 포인트인가요? 밤늦게는 같이 처음 아니세요? 아니요, 아무튼 하죠. 박성태 신인규가 찐보수라고? 오. 이용태님께서 예, 실시간 댓글창에서 소통하고 계시는 우리 장성철 소장님.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좀 애매하죠. 네. 근데 저는 보수인 것 같아요. 민주당도 저는 보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으로서는 뭐 극우라는 비판을 많이 두 분도 해오셨고. 보수인데 예. 좀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다. 이렇게 봐야죠. 내일 100분 토론은 네, 댓글창에 이미 기대 중이라고 제가 설명도 안 했는데 알고 계시네요. 거기서 이제 띄웠더라고요. 100분 토론 거기서 띄워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한 4주간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1차적으로 좀 검증 아닌 그런 검증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럼 박장대소 두 분이 검증 패널로 나가는 거예요? 와. 2025년 대선에 가장 핵심 역할을 하게 되시는 거네요? 박성태 실장님이 저를 추천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요? 이야. 아니야? 추천 안 했어? 으이씨, 나 추천 안 했어. 그럼 난 누구 추천했어 그럼? 추천 안 하고 나는 거기서 연락 와서 시키는 대로 그냥 각자 하는 거. 제작진이 추천한 것으로. 우리는 클라이언트들이 시키는 대로. 예, 제작진이 다 선택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내일 당장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시작이고 앞으로는 4주 연속으로 대선 주자들이 나온다는 뜻이네요. 그 다음 주에는 그렇게 뭐 다른 들었어요. 분 나오고 그 다음 주는 다른 분 나오고 4주 연속. 두 분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검증 작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는 검증을 할 만한 자격이 되나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기자 출신이시니까 네,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따져 묻는 거죠. 뭐 따지는 게 직업이니까. 근데 저는 저를 왜 불렀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왜요? 근데 저는 다 까는 입장이니까 다 까라. 가서 비판적으로 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비판적으로 좀 냉정하게 내일은 좀 질문을 하려고 박장대소처럼 막 이렇게 안 하고 딱 각 잡고 이재명 대표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장대소가 부러워서 그렇게 데리고 온 거 아닐까요? 그럼 거기서 까불까불해? 아니 대표님 진짜 뭐 이해 데리고 가야 된다. 제지 당하셔도 저희는 뭐 말이 없지만 가져가는 거는 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냉정한 질문 혹시 뭐 준비하신 게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작진에서도 뭐 이렇게 시나리오라든지 뭐 이런 거가 전혀 없이 자유롭게 알아서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어떠한 뭐 제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없다. 그냥 알아서 하시고 알아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럼 알아서 하겠다 그랬죠 뭐. 패널들의 준비가 그럼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겠네요. 뭐든 질문하셔야 되니까. 필살기 질문 살짝 스포하신다면요? 저는 항상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듣고 묻는 거기 때문에 제가 먼저 준비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질문지는 이미 있어요. 네. 그 흐름만 있어요. 흐름만. 그래서 그냥 한 장짜리로 주더라고. 네, 흐름만. 우리 여기 이거 하는데도 막 몇 장 주시잖아요. 한 장짜리를 주셔가지고. 아우 이 정도면 400분짜리야 이거. 네, 열심히. 내일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좀 이제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도덕적인 법률적인 문제 제기는 다른 쪽에서 많이 했고 솔직히 법률적인 문제는 그게 또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가정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서 질문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말한 거 얘기한 것 위주로 해서 좀 그것이 대한민국의 이재명이 꿈꾸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런 것들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2025년 대선이 열린다면 거기에 두 분의 역할이 진짜 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일이니까 저희 하는 거죠. 달려라 하니님이 정확히 저를 파악을 하셨어요. 장성철 더럽게 공부 안 한다고. 방송하면서 좀 공부 별로 안 하는데 내일 거는 그래도 조금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며칠째 그래요? 그 이재명 대표 관련 발언들부터 다 찾아보고
지금 다 정리하고 있어가지고 내일은 조금. 네, 지금 박성태 실장님은 별로 안 했다고 합니다. 듣고 이야기하신다고 합니다. 내거 줄게. 공유해 근데 주신다고 저는 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요즘 이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가 저는 원래 시대 정치 이런 거 별로 그런 거 생각 안 하는데 필요하다라고 지금 느낀 게 너무 극단적 그 서로 간의 갈려있는? 양극화 이런 것들이 심해서 정치적인 양극화가 심해서 특히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미친 짓을 해가지고 어쩌면 여기서 아유 잘못했어. 만약에 대통령 지지자들이 있으면 미안해. 내가 얘가 이럴 것까지는 몰랐어. 정말 미안해. 이러면 우리가 합리적인 토론이나 대화가 가능한 상식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네. 근데 일부 구구지자들 거기에 주요 정당인 국민의힘의 일부 정신 나간 지도자들이 요거를 그래서 얘가 못 돼서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이에 대한 분노가 또 여기서 커지죠. 사실은 당연한 분노인데 당연히 화가 나고 화병이 날 정도 정말 참을 수 없고 척결하고 싶고 그런 건데 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속아가는 많은 속아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에너지 키우다 보면 치열하게 서로 싸우게 예. 되다가 멱살잡이하면 뭐가 뭔지 모르게 되는. 물론 전 이쪽에 당연히 이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니라 계엄을 두둔하는 세력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된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멱살잡이하면 많은 사람들은 또 그 멱살잡인 모습만 보게 되고 오히려 대화가 안 되거든요. 네. 그냥 그런 문제를 좀 없애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강성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그걸 네. 물어보려고요. 어떤 보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는 사실 이번 호 저희 시사인에서 웹조사로도 조금 조사를 해서 아, 그런 그 것도 했어요? 유권자결을 좀 나눴거든요. 참고해서 내일 질문에 네,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 예. 이재명 대표랑은 전 2021년도에 토론을 한번 했었어요. 오, 그 MBC 이미 인연이 있으시군요. MBC 정치인사에서 예. 그때 후보분들 여야 가리지 않고 한 분씩 매주 불러가지고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도덕적인 법률적인 질문을 상당히 많이를 해가지고 거기에 막 댓글에 그냥 장성철 죽여라 막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너는 이재명만 보면은 욕하냐 막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하여튼 내일은 차분하게 한번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네, 굉장히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되게 중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이전에 대선 때 예. 이재명 저기 정치부장 했었고 예. 하니까 이재명 대표 뭐 그쪽 민주당 분들이랑 얘기하다가 전화해서 뭐 조언 좀 해줄 게 있냐 그래서 전화해서 딱 조언을 하나 했죠. 중요한 조언이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걸 바꾸더라고요. 박성태 말을 들었다. 그건 모르죠. 근데 그 뒤에 양상이 바뀌었어요. 오, 뭐죠? 네. 좀 웃어라. 네, 이재명 대표에게. 방송적으로 봤을 때 딱딱해 아니 보이는. 밖에서 연설하는데도 날도 추운데 막 울상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국민 지금도 열받아 다 힘들고 열받아 죽겠는데 이 대표가 계속 그러고 인상 찡그리고 있으면 편하겠냐. 사람들이 일단 그러면 안 좋아한다. 일단 약간 웃고 온화한 이미지로 해라. 좋은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안 됐죠. 예. 근데 그다음부터 표정은 약간 바뀌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 직업이 또 직업이니까 지금은 못 웃고 하기로 저도 다. 네, 내일 방송 기대하면서 내일 9시 예, MBC. 내일 생방송 이후에 저희가 다시 다음 주에 후기를 들어보는 것으로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이야기가 저희가 조기 대선이 열린다라는 전제로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직 탄핵 아니, 심판이 열려요. 열린다. 예, 열린다 믿고 그리고 그럼요. 뭐라고 할까 기정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 그렇죠. 예. 물론 확정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개들이 이렇게 많이 짖는다. 이렇게 개가 짖는다고 해가 예. 안 떠요? 그죠? 그렇죠. 개가 짖어도 해는 떠요. 개소리랑 상관없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물리 법칙에서 대선은 조기 대선은 열린다. 네네. 네. 예. 심플하죠? 근데 12시 이후에 뭔 일이 있었어요? 어제요? 오늘 오늘요? 12시 이후에 머리 왜 아침에 그렇게 괜찮았는데 왜 11시에 헛걸어졌어요? 만나고 또 오후 5시에 만난 제가 여기 사이여서 3시에 왔거든요. 여기에? 네. 다른 갈도 그거랑 머리랑 뭔 상관이야? 아니 아까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지금도 예쁘세요. 그 큰 차에서 왜 엎드려서 자요? 아니 차는 누가 받아가지고 없어지고 여기 사무실에 와서 대기실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있었어요. 네, 저희 누가 받았어? 박성태 실장님이 이렇게 고단하게 하루하루를 일하고 계십니다. 자, 얼른 들어가시죠. 네. 이제 헌재 재판이 여튼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사실 증인이 나온 게 아니고 각자 이제 변호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중간에 잠깐
퇴장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도 있는데 조대현, 석동현, 김계리 변호사가 중간에 나갔다가 그리고는 김계리 변호사는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변호사들이 이렇게 중대 결심을 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가? 왜 나갔다고 보세요? 그냥 나간 것 같은데요. 아, 네. 바람쇠로? 네. 저는 그들이 하는 말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이제. 예. 밥 보세요. 얘가 이러고 있다가 나갔어요. 들었어요. 그럼 저는 이러고 있다가 나갔나? 들었네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신경 쓸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바쁜데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이거 돈 받고 좋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 아, 좋은 이야기 저희한테 안 하셔도 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해 뜨는 일처럼 물리법칙이다라는 말처럼 예, 이해하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오늘 헌재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많이 할 건 없어 보이긴 하네요. 이제 거의 뭐 파장 분위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나도 별로 할 말 없는데 해가지고 그냥 바람 쐬고 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추가 증인 신청을 받아주고 그들 얘기를 듣겠다라는 것은 이미 시험 다 보고 그냥 뭐 하나 쪽지 시험 하나 더 보는 형태가 아니냐. 그래서 이미 재판관들은 판결에 대해서는 다 좀 결론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자꾸 뭐 절차적인 이의 제기하고 변론권 더 보장해라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심판 결과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쟁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헌법기관들을 무력화시키려고 한 것이 맞는 것이냐. 그리고 비상계엄 요건에 맞게 비상계엄을 한 것이냐. 네. 진짜 의원들 끌어내고 체포하려고 그런 일들을 벌이려고 했던 것이냐. 이런 한 세 가지 네 가지 포인트만 집중적으로 보면 되지. 그 전에 나와가지고 박수 안 쳐가지고 뭐 격려 막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심지어 윤 대통령 쪽에서 준비를 제대로 해왔는지에 대한 좀 의문도 드는 게 그 지난번 변론에서 드러났던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 사이의 문자 내역이라고 하는 것도 JTBC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쪽에서 제출한 증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준비를 사실 이분들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기각되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문자를 통신기록 보면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조태용 원장의 통신기록을 확보해서 홍장원을 해임했다가 반려했다고 홍장원이 주장하는데 아니네 새로운 사람을 소개하려고 한 것 보니 해임하려고 했네. 그 통신기록을 주장하려고 한 거잖아요. 달라고 한 거죠. 며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거 김건희 여사 전화본데 그러면 이거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사실 이거 보여주면 안 되겠다. 이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됐다는 건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 자료를 꼼꼼하게 보지 네, 않았거나. 그냥 내가 뭔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분들도 그래서 물론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중 대부분은 어떤 구구적 서버, 구구 서버에서 본인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요. 근데 결국 어떤 내용이 있는지가 김 여사가 실제 계엄에 관여했는지 여부조차도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의혹들도 있잖아요. 관련해서는 그래서 비아폰 서버가 중요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 맞아요. 방금 나온 거 보니까 검찰에서 또 기각을 했어요. 세 번째. 김성훈.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글로 가는 이제 연관고리인데요. 당장 이제 비아폰 서버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김성훈 구속영장을 지금 막음으로써 이제 비아폰 서버를 지금 막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잖아요. 세 번이나 구속영장을 반려하는 케이스를 우리 기자이셨었는데 보셨었나요? 잘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범죄 혐의가 아예 없다. 그러면 그렇게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여러 보도를 통해서 일부 나왔지만 경호처가 내란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들어가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경호처가 12월 3일 날 본관에 출입하는 국무위원들의 기록을 하지 않았다. 또는 원래 본관팀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빼고 수행팀이 본관에서 있도록 했다. 그러면 뭔가 비밀 보안 이거를 사전에 유지하려고 했던 움직임. 물론 김용현이 지시해서 됐을 수도 있지만 여러 정황 봤을 때는 김성훈은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들거든요. 그럼 파봐야죠. 뭐 여기에 대한 수사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은 이 내란이라는 45년 만에 끔찍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수사를 지금까지 않고 그 얘기를 물을 수가 있죠.
뭐 그런 생각이더라도 검찰에서 법원의 판단조차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를 좀 안 밝히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좀 뭐가 밝혀지면은 곤란한 거 아니야? 뭐 보호하려는 거 아니야? 그러한 인상을 주기가 쉽다. 왜 그럴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김용현 전 장관과 계엄 이후에 이진동 대검 차장과 그러니까요. 통화 기록이 있었다. 예. 뭐 비화폰 통화를 했다. 뭐 이런 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저는 사실 뭐 그냥 일상적이라기보다는 관련돼서 크게 공개돼서 문제될 게 없는 대화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봐요. 비아폰으로 안 하고 일반 폰 쓸 수도 있지 예. 않았을까요? 그런데 거기서 나 이렇게 이 사건 좀 뭉개줘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용현은 이상한 자니까 할 수 있고 대검 차장이 요거 대충 떼우면 돼요. 이러진 않았을 거라고. 이게 대검 차장의 주장은 설득해서 예. 나오게 하도록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상식적으로. 그런데 자꾸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응당 있어야 될 일들이 막히니까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사죠. 오해인지 아닌지 모르죠. 근데 그런 의심을 사죠. 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경찰에서는 공수처로 이제 사건을 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수처로 가서 사건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현안들이 많다 보니까 두 분이 준비해 오신 말말말 전에 좀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도 탄핵 심판 관련해서는 박성태 실장님이 먼저 관련된 말말말 준비해 오셨으니까 박 실장님 말로 시작을 해볼까요? 탄핵 심판요? 예. 예. 한자를 많아서. 예. 탄핵 심판에서 한 말은 정확히 아닌데 관련자이긴 하죠. 예. 어제 국회에 나와서 김현태 특전사의 707 특임 단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12월 3일에 국회 본관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말은 없었다. 이거는 뭐가 없었냐면 곽종근 사령관이 검찰 자수서를 썼는데 예. 자기가 자수서를 이렇게 봤는데 이런 표현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뭐라고 쓰면 요건 없었고 예. 의사당 안에 의결 족수가 안 되게 데리고 나와라.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같은 거예요. 맥락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핵심 진술이 흔들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요렇게 끌어내라 없었다. 예. 이거 정확 하나 더 있어요. 국회의원 끌어내라 없었다. 이게 김현태의 주장인데 제가 정확히 봤어요. 곽종원의 첫 자수서에는 국회의원 끌어내라 없었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의결 정족수가 안 되게 데리고 나와라. 아 정중히 모시고 나와라 뭐 이런 데리고 건가요? 나와라. 그게 그거지.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건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쓰면서 제목이 어떻게 되면 제가 적어왔어요.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진술의 신빙을 흔드는 그렇죠. 오락가락한다는 취지의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목을 찾는데 살짝 시간이 걸리십니다. 복잡하게 정리해놔가지고 제목이 다운표 쳐서 김현태 의원 끌어내라 없었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한 건 맞지만 이게 맥락상 맞지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의원 끌어내라는 없었고 의결 정족수가 안 되게 의사당 안에서 데리고 나와라가 있었다는 기사 내용의 뒤에 나와요. 그게 그거지. 이걸 끌어내라 없었다 제목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얘네들 뭔가 속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저는 조선일보가 왜 제목을 그렇게 달았는지 도저히 사실 이해는 되는데 왜? 이해는 안 되죠. 용납할 수는 없지만 예. 무슨 속셈인지는 알겠는데 어떤 속셈이에요? 마치 김현태, 이진우, 곽종근, 홍장원 이런 사람들의 진술 전반적인 계엄의 군인 의원을 끌어내려고 했고 그래서 이게 내란이 되는 중요 근거가 확실히 되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사실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헷갈리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못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길 바라는 거예요? 아마 이건 제 추정이죠. 당연히 모르고 조선일보 기자랑 이것 때문에 얘기한 적도 없는데 이게 뭔가 애매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우리가 딱 집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공작 같은 것도 좀 믿고 해서 되는 것 같아. 탄핵은 인용되겠지만 이런 분위기에 해서 이쪽을 결집시켜서 민주당 대선에서 민주당에게 좀 뭐랄까요 공격을 하는 그런 에너지를 삼으려는 것으로 보여요. 저는. 그렇지 않고서는 아니 맥락이 똑같은데 제목을 이렇게 잡는다? 이거는 기자가 사실은 아주 만약 데스킹 기능에서 이런 게 있었다. 엄청나게 혼이 나죠. 넌 바보야?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조회수 높이려고. 그럴 수도 있겠다. 클릭수 조회. 근데 돈이 되니까. 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면에서 박 실장님도 있다는 봤잖아요. 네. 그 조회수가 늘어난 거지. 이렇게 끌어낼 없었다. 그럴 가능성도 있긴 있네요. 근데 최근에 그런 기사들이 조선일보에 너무 많아서 조회수가 요즘 클릭수에 목이 말랐다. 그런 게 아니면 아주 급했다 이런 게 아니면 이건 의도적이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뭐 그럴 보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네요. 중앙동아도 약간 결이 다른 기사들이 요새 꽤 많다라고 저도 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중앙동아랑 다른 예, 조선은 조선은 예. 중앙동아랑 다른 결의를 갖고 있다. 네. 그렇게 보여요. 맞아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지지층들이 원하니까 뭐 그거에 니즈에 맞게 행동하는 거겠죠. 이게 정답이에요. 네. 지지층들이 원하니까. 그쪽 구독자가 그걸 원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공정하고 뭐 객관적으로 기사를 쓴다고 그래서 와 조선일보 뭐 정론지 막 그런 평가를 받을 거보다는 어쨌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그런 분들의 좀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또 다른 기사도 쓰잖아요. 이런 기사도 썼다가 그냥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실 기본적인 논조가 없어 보니까. 그 언론계 있으면서 지난번에 제가 M에서 했던 예, 질문들. 그 질문들에 예. 나갔다가 그게 이제 편집이 된 것 같긴 한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사실은 어떤 시청자 그 방청객 한 분이 질문한 게 뭐 권력의 압박을 받지 않냐. 그래서 압박이라기보다는 요청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실은 언론사에서 물론 언론사가 워낙 많으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요 언론사 레거시 미디어로 따진다면은 제일 영향이 어떻게 보면 적다고 했을 게 정치 권력이고 왜냐하면 기자들은 정치 권력에 대해서 크게 그런 거 부담을 안 느끼거든요. 어떻게 하면 조질까 이 생각만 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는 자본 권력이고 광고주들이니까 제일 큰 거는 사실은 무관심이다. 그래서 특히 독자층의 제일 그러니까 신문은 독자, 방송은 시청자층의 제일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은 정파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 시사인도 시사인 구독자층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시사인이 어떤 방송들을 계속했을 때 어느 정도 정서가 있는 구독자층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뉴스를 실으면 우리 구독자층이 싫어할 텐데 이런 게 제일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되거든요. 근데 조선일보는 구구 독자가 많아서 그런지 그런 것 같고 근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구독자나 시청자층에 이렇게 눈치만 보지 말고 사실은 눈치는 볼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들은 그래도 얘기하는 게 그런 게 중요하죠. 제가 그 예전에 정치부장 할 때 네네. 중요한 걸 계속 했다가 시청률이 반이 떨어졌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후배들에게 미안하다. 나 때문이다. 근데 그래도 언론사가 그건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러니까 여기 시사인에 뭐 서정욱, 고성국, 뭐 배승희, 뭐 변희재 이런 사람들 패널로 출연시키시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생각의 결이 다른 게 아니라 계엄 이후엔 전 좀 틀린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서 틀린 의견도 다른 의견도 들어봐야 되지 않냐? 다른 의견은 모실 수 있지만 틀린 의견은 좀 모시기 어렵다는 게 요즘에 제 생각이긴 틀리다 합니다. 맞다를 어떻게 맞아요. 재단하십니까? 틀린 데는 계엄은 틀렸죠. 틀린 데는 네. 마이크 주면 안 돼요. 넌 여기 있어. 네. 네, 그 지지층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오늘 장성철 소장님이 준비해 오신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말도 결에 닿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생각과 판단과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과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예. 아이고. 과연 정세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어떡해요. 저번에도 내가 정지석 떨어뜨렸다가 고문 받았는데 이번에도 고문 받게 생겼네. 그러네. 이거 좀 삭제해 주세요. 이거 생방송에서 삭제가 안 됩니다. 생방송에서 아니 내린 것만 잠깐만 어떻게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렇게 떨어뜨린 거. 잡았어요. 예. 과연 이분이 비대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비상계엄이 해제가 되지 않았다면 노상원 수첩에 있는 얘기들이 한 10%만 실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불행한 나라가 될 뻔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표결 참여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럼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그럼 윤석열 대통령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국무위원도 잘못됐다고 아니잖아요. 이야기는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조금 다르지 않나. 앞에 말은 비대위원장으로서 하고 뒤에 예. 말은 이제 당의 지지층을 향해서 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다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여요. 결국에는 대선은 포기하고 이제 전당대회가 열려지면 내가 이렇게 지지층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면 내가 다음번 전당대회 때 당대표나 최고위원 나가면 정통성 있는 지도부가 될 수 있겠지. 그런 정치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저 말을 한 어제부로 국민의 대표할 자격이 없는 참 나쁜 정치인이다.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어요. 전 저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대단히 위험할 뻔했잖아요. 노상원 그쵸? 수첩 내용은 사실 아직 전모가 덜 밝혀져서 우리가 덜 놀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럼 이렇게 비판하겠죠. 네. 노상원이 뭐 지가 뭐 메모한 걸 가지고 왜 망상이다. 그러냐 그러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비상계엄에 어쨌든 최종 뭐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임을 받아가지고 많은 권한을 갖고 이걸 진행시켰잖아요. 본인의 독자적인 주도권과 결정권을 갖고 그 김용현이 노상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고 다른 사령관한테 노상원 말이 내 말이야 그러고 그렇죠.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나니까 상원아 어떡하냐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거의 대부분의 많은 것들을 노상원에게 이제 기댔다라는 의존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참 저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게 맞냐? 저는 국민 대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네. 동안 요거 카메라 안 잡혀요? 예, 지금 박성대 실장님 옆에 강아지는 보이는데 복동이는 보이는데요. 이 아마 카메라 조금 나서. 판넬은 보이지 않는 판넬 보이나요? 예, 예. 지금 또 디테일하게 박 실장님이 설정해 놓으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모든 건 제자리에 네. 그걸 표현한 거예요. 설치 미술이죠. 또 박화백의 어떤 작품명이 있는 거군요. 모든 것은 제자리에라고 하는 작품이 제자리에. 저희 있다고 합니다. 작품 제목은 제자리입니다. 예. 네, 노상원 수첩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거기에 보면 무슨 삼선 개헌을 하고 후계자를 어떻게 삼고 김건희 통일 대통령. 근데 거기 김건희 여사 이름이 쓰여있진 않았다는 김건희 거잖아요. 통일 대통령론이 대단히 회자가 됐었어요. 그 전에 훨씬 전에. 네. 그럼 결국 그 내용을 담은 거다. 한 스승이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무속인이요? 네. 한 스승이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하게 회자가 됐었고 봐보세요. 최재형 목사랑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뭐 이제 남북 문제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려고 그래요. 예. 통일 대통령 하려고 그랬다니까.그 스승님이 2025년도에는 대한민국 통일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오래네요. 예. 그때 통일 대통령 김건희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 그럼 노상원 수첩들이 2024년에 지금 계엄이 성공하고 그 다음에 개헌을 하면 후계자가 김건희 그렇죠. 그리고 통일 대통령이 되고 그렇죠. 이게 가능한 웃기죠? 이야기예요? 웃긴 잠깐만 얘기죠. 박자를 맞춰서 해보세요. 예.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니? 지났다. 예. 아니 진짜 그렇게 허황된 망상을 그냥 다 전부 막 다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도 하고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랬죠. 별별 희한한 소문들이 많다니까. 안 밝혀진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진짜 이 계엄의 전모가 뒷배가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야당의 의혹과 주장이 실제일 수 있다? 그거는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첫 단계가 김건희 아직 범죄자는 아니니까 김건희 여사가 처음에 알았느냐 몰랐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상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부터 이제 밝혀져야 되고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건희 여사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2일 날 오후에 늦은 한 5시 때 이렇게 기록으로 알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2번의 문자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음 날 오전에 답을 했거든요. 이건 통신 기록이잖아요. 그냥 통신이 갔고 오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V0로 불리는 여사가 문자를 보내는데 바로 답을 안 했다? 항시 전화대기 해야 되는 국정원장이 어디서 큰 사건이 났는데 국정원장이 통화가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무조건 통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사의 답변을 바로 대답을 안 했다. 질문에 대해서. 그거는 이분이 답변을 안 해도 되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너무 민감해서. 잠깐 이의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저기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이의가 있다고. 중간에 이의가 있다고요? 네. 이의가 있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이의가 있다.
그냥 김건희 여사가 주태영 원장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을 때, 저 이거 궁금한데 충분히 알아보시고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그때쯤 그냥 답변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는 제가 말한 상식적이라는 얘기는 한 80%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20%라고 했을 때 이거는 상당히 빈도가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가능성은 저는 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닐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은 이렇다라는 얘기인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면 뭐라고 답해서 천천히 보내주세요 그러면 네라고도 하죠. 그렇죠. 바로 답장을 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 정도의 내용이면 알겠습니다. 알아보고 예. 답변하겠습니다. 라고 있습니다. 해요. 그냥 그 정도로 내라고 답변 안 해도 될 정도로 신뢰관계가 아주 돈독했다. 저는 두 가지의 경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제 중학교 친구 영숙이라고 있는데 10만 원 가져가서 안 갚았어요. 위치 파악 좀 해주세요. 거기도 위치 파악이에요? 국정원장이 어디 흥신소인 줄 알고.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조태용 원장이 문자 받아 좀 뭐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막 그냥 화가 나서 핸드폰을 던졌을 것이다. 예. 그런 가능성이 극히 일부 있고 예. 왜냐면 해군 함정 빌려서 노래방 파티 하시는 분이니까 국정원이 흥신소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분 나름의 세계관에서는 그 가능성이 아주 약간 있고 그 다음 큰 가능성은 계엄 얘기가 들리는데 이거 뭔가요? 예. 요 정도의 약간 무거운 게 들어가 있어야 조태용 원장이 바로 대답하기 애매하니까 안 하는 거. 그러지 않을까? 물론 그냥 조태용 원장이 뭐 여사 전화번호가 등록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안 했을 가능성도 있고 예. 그런 일들은 많아요 사실은. 그럴 수도 있는데 의심하부치 않으면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다음 날 답장을 한 거 봐서는 모르는 번호는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갖고 야 이거 누구냐 이거 여사인데요? 그래? 그 사이에 또 알아보고. 무수한 가능성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계엄 이렇게 국정원장이 여사 전화번호를 몇 시간도 씹어? 그건 네. 한동훈 정도만 할 수 있죠. 공천 달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한동훈 대표 이야기로 좀 넘어가야 되겠네요. 아니 굳이 안 넘어가도 돼요. 인사청탁한 거 아닌가 그럼? 그래서 씹었나? 하루 정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뭔가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죠. 12월 2일 오후 5시 51분에 문자 두 통을 김 여사가 조 원장한테 보냈고 다음 날 아침 9시 49분에 답장을 했다. 그렇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희한해. 답장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난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에이 개거짓 말이죠. 네. 좀 개. 너무 자주 있는 일이면 또 개는 기억이 개살구 같은 그런 접두사기예요. 예. 동물의 개가 아니고. 김건희 여사 흔하다. 김건희 여사의 위상은 거의 뭐 V0급인데 그러 주고받은 게 기억이 안 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결국은 거죠.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라서 둘러댄다. 기억 안 난다고 하는 밝히기 것이다. 어려운 내용이 되겠죠. 결국엔. 네, 이 부분들은 결국 수사로서 밝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사실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명태균 씨 건도 그렇고 수사로 밝혀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한동훈 대표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 이야기를 좀 먼저. 뭐 저거 얘기니까 제가 이제 계엄 물어본 걸 수도 있고 우리 오빠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댓글창을 보고 뭐 계시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죠. 여사가. 아, 저는 사실 여사는 계엄을 몰랐을 가능성이 계엄을 막 박지원 의원님은 계속 오빠 계엄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사라면 말렸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데 그거는 뭐 약간의 가능성이고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저희 오빠가 뭔가 큰일을 하려는 것 같은데 원장님이 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른다는 거죠. 어쨌든 계엄 관련된 게 있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합리적인 추측이죠. 조태용 원장이 말하지 못하는 건 본인의 혐의가 관련돼 있을 수 있어서 아닐까요? 사실 김 여사를 보호하기보다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튼 뭐 수사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 한동훈 대표 이야기로 좀 제가 넘어가자고 이야기했는데 네. 책을 낸다라는 소식이 어제 알려지면서 다시금 한 대표에 대한 이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거든요. 원래 알고 계셨어요, 장 소장님은? 몰랐어요. 그쪽 사정이 좀 정통하신 편이신데. 책을 내는 거는 몰랐어요. 네. 왜 또 걔 또 그걸 주해주세요. 두려워. 두려우시답니다. 예. 근데 이제 좀 조급했을 것 같아요. 그냥 페북에다가도 올리고 또 이제 책 낸다고 하는 거 보면 저도 있어요. 나를 잊지 말아요. 그러한 신호를 주고 싶어 한 것이 아니냐. 최근에 보면은 이제 양자대결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동훈 대표와 이렇게 앞서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조금 중간 아니면 밑에
이렇게 좀 경쟁력이 그렇게 음. 뛰어나다고 볼 수가 없는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본인으로서는 위기감을 느꼈겠죠. 오. 이대로 가면은 내가 뒤처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저도 있어요. 나의 존재를 각인시켜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냥 페이북도 하고 책도 낸다고 하고 그럼 궁금하잖아요. 막 우리가 막 다뤄주잖아. 지금 책 낸다는 얘기 안 했으면 한동훈에 대해서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언론에서 언급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지금 책을 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죠? 책 제목에 대해서는 우리 국문과 출신 박성태 실장님이 평가를 저런 거 해주신다면요. 출판사에서 예. 그쪽 전문가들의 얘기가 네. 아마 할 거예요. 음. 물론 한동훈 대표가 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국민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 본인이 지키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 저런 얘기를 할 때 최상병 특검법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배신자론 나왔을 때 뭐 디올백 관련돼서 사과하라고 해서 배신자론 나왔을 때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건 국민밖에 없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멋있는 말을 혼자 다 해. 네네. 어디서 뭐 좋은 책을 보는 것 같아요. 멋있는 말 집대성 책. 뭐 다 하는데 실천을 안 하잖아요. 문제는. 최상부 특검법도 제3자 추천 얘기해놓고 안 갔죠. 결국은. 아, 추억의 최상병 특검법 그렇죠. 이야기가 네. 당대표 출마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렇죠. 예. 그게 되게 이거를 어떻게 한동훈 당시 후보가 정치 선언을 하면서 얘기할지 궁금했는데 상당히 멋있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해야 된다. 그건 사실은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렸던 사람이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였는데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뭐랄까 상징 자본을 거기서 원칙과 소신 있는 사람이라는 걸 획득한 거거든요. 실제 실천을 안 했죠, 문제는. 그래서 저는 그게 뭐 아주 나쁜 사람이다기보다는 경륜이 좀 부족하고 일단 멋있는 말이 앞서 있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계엄 때 한동훈 대표가 보여줬던 행동은 충분히 평가할 만한 거죠. 여당 대표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위헌 위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딱 그 얘기를 듣는 사람 많은 국민들이 약간은 안심을 했거든요. 이거는 여당에서도 지지를 못 받는구나. 사실 저는 실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평가를 하지만 그 뒤에 보여준 행동에 경륜과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것들이 있냐?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굳이 나오지 말라고 계속 했는데 책까지 쓰면 나오는 거 보니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두 분의 의견이 계속 갈렸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장 근데 소장님 지금도 말씀이 사실은 네. 여당 비대위원장의 여당 대표였고 지난 정당대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은 지금 나올 게 아니라 그 책임에 대해서 물론 본인과 싸워왔던 대통령이 저지른 짓이지만 이 사태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사과를 계속하고 자숙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책임지고 자숙.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를 돕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그분들하고 있을 때는 좀 세 더 명만 키를 낮춰가지고 얘기를 해요. 예. 3명만 돼. 윤희석, 또 김종혁 한 명 더. 또 있어. 네. 한 명 알았어. 네, 찾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저 책을 출판하는 게 대단히 위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과거 회고의 책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있다. 이런 거 봐서는 회고이겠죠. 그러니까 재밌는 내용이 있다. 네. 흥미를 끌만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비상계엄 전후를 통해서 아직까지 숨겨져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뭔가의 뭐 비사. 일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밝혀질 것 같은데 나도 봐야 되겠다. 그렇다 거의 이렇게 그냥 폭발적일 거야 아마. 한 10만 부 이상은 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만 부 요새 책 팔리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위도우니까 책 사주기 운동할 거예요. 오. 충분히 그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게 가십성으로 흥미 위주로 이렇게 보도되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대단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을 출판을 하면 본인 대선 출마용 책 출판이잖아요. 예. 근데 저도 있어요.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런 용의 책이면은 저 사람이 지도자감인가? 앞으로 이제 2-3달 이후에는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대한민국 미래 비전에 대해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과 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좋은 기회잖아요. 책에다가 딱 해놓으면 나는 우리 대한민국 문화가 꽃피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쭉 한 페이지, 2페이지 정도.
그래서 한동훈 대통령 되면 문화적으로는 이렇게 우리나라 발전할 수 있겠구나. 막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처럼 이런 일 있었거든요. 그때 쫙 펄로 해가지고 사실 그때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막 그냥 뭐 너 가만 안 두고 니네 가족까지 다 털어버린다. 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 윤 대통령이 예를 들면 그렇게 이런 얘기만 계속 써봐요. 그러면은 그냥 야 재밌다. 연락이 재밌다. 그리고 끝이야. 끝. 그러면 이제 되게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근데 과연 한동훈 대표의 정책적인 역량 그리고 주변의 도움, 배경. 네. 너무 재밌는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이번엔 좀 미래 비전을 책에다가 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 그럼 과연 저게 책으로서 등판하는 게 성공적일까? 저 북콘서트도 한다고 그러거든요. 북콘서트. 그럼 이제 전국을 도는 계획을 세운 거네요. 일단 뭐 전국을 돌지 어디를 돌지 몇 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 거기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이것만 얘기할 거냐고. 그럼 거기서 일문일답하면서 저 한동훈 대표가 되면 북한과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말 이제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한 5분은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네. 북한과의 문제에 관련해서 과연 그런 학습과 공부가 되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위험하다. 북토크에 패널로 초청하면 가실 예정이세요? 가죠. 우리는 돈만 주면 가요. 아까 댓글에 뭐 MBC 100분 토론 돈 많이 주냐 그러는데 시사인보다는 좀 많이 주는데 거기는 100분이잖아요. 100분. 여기 시사인은 40분이고. 저희 사실 40분 넘게 많이 하긴 하는데 그쵸. 그래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대로 하면은 시사인이 더 많이 준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댓글에 올려주세요. 중간중간 이렇게 답변해 드릴게요. 댓글창에 자꾸 이제 그 개혁신당 관련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이야기는 저희가 지난주에 이미 다 여쭤봤어요. 그래서 안 여쭤보는 거고 궁금하신 분들은 심지어 그 내용을 썸네일로까지 저희가 달아서 맞아요. 최초로 장성철 소장님이 입장을 밝힌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이건 뭐 농담 같은 건데 농담이죠. 한동훈 대표가 책을 해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쫙 해서 북콘서트 딱 하고 책이 막 100만 부 팔렸어요. 아싸 하고 100만 부요? 아싸 하고 그냥 집에 가면 어떡하죠? 그것만으로 본인은 개이득 인생. 이라고 생각하고 인습장 모아서 한동훈 대표 원래 꿈이 제주대 로스쿨 교수예요. 그래요? 왜 제주대죠? 아니 본인 일기장에 저의 꿈은 나의 꿈은 제주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이렇게 써놓진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빌드업이 엄청 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물어봤대요. 저기 너의 당선인 꿈은 때인지 뭐니? 뭔지 야 너도 정치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도 자기가 정치해. 그러니까 저는 안 해요. 저는 그냥 로스쿨 제주대 로스쿨 가서 교수하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혹시 이 방송을 제주대 로스쿨 관계자가 들으면 우리 뭐 아무나 오는 거야? 오퍼를 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그렇게 있죠. 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근데 100만 부 판매한 작가입니다. 그러면은 되게 어드밴티지가 되는 거죠. 교수 채용에. 대통령 되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꿈이 그랬었대요. 꿈을. 초반에 뱃셀 작가를 처음에 추천하고 계시는 정치권에 거군요. 비대위 원장이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인쇄 싹 걷어가지고 제주도 집 짓고 로스쿨 우선 학원. 책이 다음 주 정도에 나온다고 하니까 책 내용을 보고 얼마나 폭발력이 아닐 가는지를 수도 이야기하시죠. 있을 것 같아요. 26일이라고 보도가 나오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6일이 아니다. 네, 그럼 조금 더 왜냐하면 미뤄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니면 그렇게 당겨질 될 수도 있을 것 있고. 같아요. 아니 윤 대통령- 당겨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윤 대통령 결심 이후를 헌재 변론이 그래야 되지 종결돼야 않을까요? 된다. 이것 안 때문인 거죠? 그러면은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층한테 엄청나게 욕먹을 것 같은데 너는 지금 대통령이 탄핵 심판 눈앞두고 있는데 지금 북콘서트 한다고 책 출판한다고 그러고 인터뷰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21주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야 21일, 2일, 3일, 4일, 25일주가 맞는 것 같아요. 책 한동훈 대표가 들어오기에는 그 정도가? 24일주. 지금 두 분 택일까지 다음 하고 주 계십니다. 2월 말주 다음 주인가요? 택일 뽑아가지고 다음 주네. 이제 알려주시는 상황이신 왜냐하면 건가요? 더 네. 늦어지긴 손 없는 날로 곤란하고 해줘요. 그러니까 마지막 변론하고 25일이나 이제 최후 변론으로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게 자 딱 날짜를 정해지잖아요. 이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은 언제다 딱 결정되면 그 다음 날 정도. 그래서 26일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다음 날 정도 얘기를 해서 이제는 윤석열은 그만 얘기합시다.
미래로 갑시다. 그러면서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데 탄핵이 기각됐어 어떻게? 노상원 수첩 실행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수시로 비상경하겠죠 뭐 이제. 그런 일은 외국 가야 돼 이제 못 예. 살아 한국에서. 그런 일은 없을 그럴 거라고 일은 제가 없어요. 강하게 믿으면서. 아니, 나도 없다고 예. 생각해요. 네. 그런 일은 근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아직도 그런 망상에 빠져 있다니까. 오늘 경향신문 보도에 보니까 대통령실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 아, 나오던데요. 그럼요. 제가 그 박근혜 탄핵 때 제가 이제 국회에 있었는데 대통령실에 있는 관계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박근혜 탄핵이 기각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면서 막 설명을 해줘. 그럼 이렇게 보겠다가 참 미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동떨어져 있다니까요. 그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다가 자기 확신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야, 내가 이제 복귀만 해봐라. 박성태 내 가만 안 두겠다. 이제 막 이제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고 있네. 복귀 못해요. 네. 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돌아올 일 없을 것이고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 모드로 간다. 이렇게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맞죠. 큰 울타리 밖을 윤석열 대통령이 걸어서 오다닐 일은 거의 없다. 차 타고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네. 네, 저희 박 실장님도 요새 예언을 좀 하시는 편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또 한동훈 전 대표의 첫 메시지도 이제 아까 잠깐 예언을 해주셨는데 예측을 해주셨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일 100분 토론에서 두 분의 활약을 다음 주에 같이 나누는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벌써도 계속 댓글에서 내일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아, 자, 뭐 혹시 못하셨던 말씀 있으실까요?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마무리로. 명태균 씨가 자기가 이제 좀 관심에서 멀어지니까 나도 있어요라고 이제 저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이제 복귀록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공개를 하려면 정확히 문자라든지 아니면 음성 파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내놨으면 좋았을 건데 내 입이 증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게 노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게 한번 통하면은 나 이랬는데 다 지웠는데 그때 나 이런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이런 내용 얘기 나눴어. 막 이러면서 오세훈이랑도 그러고 홍준표랑도 그러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또 그 얘기를 보도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관심을 끄는 게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확한 증거라도 뭐 나와야지. 오세훈 껍데기 벗기려면 뭐 칼이라도 들고 껍데기 벗기는 신인이라도 해야지. 그냥 말만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냥 본인 주장만 하지 말고 이미 충분히 관심을 많이 끌었고 거의 대선 후보급 인지도가 있어요. 명태균은. 그러긴 하죠. 아마 명태균 출마하면 1, 2%는 100% 나와요. 대선 후보 출마하면. 그치. 많이 이름 들어봤는데 하면서 찍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관심 끌려고 하지 말고 좀 정확한 팩트를 갖고 참전을 해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명태균 전문가 또 저 아닙니까? 예초에 아무래요? 클라우드장으로 활약을 그럼요. 작년 하반기에 엄청 하셨었죠. 계엄 때 우리가 많이 잊었는데. 사실은 윤석열의 계엄의 한 트리거. 명태균을 키운 분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박성태 실장님도 이 계엄의 트리거가 명태균이라고 보시는 거세요? 여러 트리거가 있는데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예. 지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윤석열 그 자체가 네, 트리거다. 이미 3월부터 얘기가 나왔잖아요. 3월부터 비상대권. 야당이 자꾸 뭐라고 하고 언론이 자꾸 비판하니까 이 녀석들 왜 그러지? 내가 검찰총장 할 때 수사 주고 다닐 때는 인기 좋았는데 여기 왜 간첩이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망상에 들어가서 생각을 계속 굳히다가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늦을 수는 없어. 압박감을 느끼다가 김용현 탄핵, 국방장관 탄핵 소추 얘기가 나오니까 잠깐만 얘 빠지면 계엄이 안 되는데 그럼 빨리 해야지. 저는 그런 순서라고 봐요. 그렇군요. 본질적인 원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못하게 하니까 애초부터 3월부터 생각이 있었다. 비상대권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 계엄이 있네? 이 생각을 했다. 네, 말씀 듣고 미친 보니 X죠. 빠른 탄핵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 말고는 저희가 더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감사합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김은재 뉴스인 2월 18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오후 5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동반석에는 박범계 의원이 앉을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